예, 생활 속의 복잡게, 저는 그 애자일 매니저가 되고 싶은 이제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이승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자일 코치를 하고 있는 홍영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는 강재영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더 골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제약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복잡계 관점에서, 저희 복잡계 관점 이제 얘기할 거니까. 이 주제는 제가 발제를 해서 배경을 좀 잠시 설명드릴게요. 제약 이론은 제가 이제 처음 알게 된 건 칸반 책을 보고 나서였어요. 근데 이 책은 칸반이라는 게 토요다 생산 시스템에서 따온 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게 이 엘리 골드렛의 더 골이라는 책이라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게 이제 제약 이론의 전반적인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약 이론은 이 책은 이제 1984년 처음 소개됐다가 2014년 30주년 기념판이 나왔고 저희 나라 이제 2019년에 다시 번역이 돼서 나와서 상당히 오래된 이론이거든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데 이걸 찾아서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잡계 에서 살펴봤을 때에는 이제 조직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 같은 측면에서 이제 개발팀도 사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회사도 이런 것들을 복잡계로 볼 때 경영 이론들도 복잡성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이 제약 이론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발제를 해본 거고요. 이 책 중에서도 좀 사막이라고 나오는 하이킹 에피소드를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요약을 좀 잠깐 할게요. 사실 주인공이 알렉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하고 15명 보이스카우트 아이들을 인솔을 해서 이제 하이킹을 나가는 그 사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토요일 날 가는 건데, 야영지가 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아이들을 이제 8시 반쯤에 출발을 해서 예상을 해보면 2마일씩, 1시간당 2마일씩을 간다 그러면 한 3시쯤이면 도착할 거라고 저희들도 쉽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걸로 걸음 제일 빠른 아이를 앞에 두고 이제 일정한 간격을 이제 일정한 속도로 걷게 해서 다른 아이들이 이제 앞 사람과 거리 벌어지지 않게 유지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뒷 인원 간의 거리가 점점 이제 벌어지면서 앞 사람을 앞지르지 못하는 제약이 있으니까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아이들도 못 가고 여력 있는 아이들도 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다음 특히 그 안에 이제 좀 체격이 좀 좋은 합이라는 친구가 병목이 돼서 결국 4시간 처음에 걸었지만 이제 2마일밖에 못했던 거죠. 계획대로 하면 8마일 정도를 갔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스가 중간에 점심 먹으면서 바꾼 것들이 이제 손을 잡게 해서 간격을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진 허비를 앞에 보냈는데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불만이 나왔겠죠. 그래서 알렉스는 이제 다시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허비 가방에 보니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뭐 음료수, 뭐 스파게티 해먹겠다고 스파게티 캔디 상자, 피클, 통조림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럼 이 짐을 나누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실행했고 속도가 이제 빨라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4마일 남았을 때는 이제 2시간 만에 주파하고 뭐 예정보다는 늦은 시간이지만 5시에 이제 캠프에 도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줄거리에서 뭐 저는 대략적으로 줄거리 요약을 했는데 영기님이 좀 주요한 포인트들을 좀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알렉스라는 친구가 이제 그 초등학생, 네, 보이스카우트 15명을 데리고 그 출발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이제 이동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평균 속도에 맞춰가지고 이동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 행렬의 속도를 늦추는 이제 허비라고 하는 제약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예상치 못한.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덕골 책에서는 이런 이제 상황을 2가지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속적 사건과 통계적 변동. 이 상황에서 이 종속적 사건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이제 대원들이 이제 일렬로 이동해야 된다는 전제에 종속이 되고, 그다음에 함께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이제 전제에 종속이 되는 거죠. 통계적 변동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대원들이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되게 좀 걸음이 느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더 빨리 앞질러 가고 싶은데 이 제약 조건에서 앞지르지 못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변동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변동이 누적이 되면서 행렬의 이제 길이가 점점 이제 늘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도착 예정 시간이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알렉스가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시도했던 거는, 이제 종속적 사건 같은 경우에는 허비를 이제 맨 앞으로 보내가지고 전체 행렬의 속도를 허비에 맞추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전체 행렬의 속도가 허비의 속도에 맞춰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통계적 변동 같은 경우는 이제 허비가 왜 느린가를 살펴보니까 허비의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허비가 이제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허비의 짐을 분산시킴으로써 허비의 속도를 개선시켜가지고 전체 행렬의 속도를 올리도록 하는 이제 그런 해법을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런 이제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단을 하고, 그다음 이 두 가지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을 이제 시도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기 대학 이론에서는 종속적 사건, 통계적 변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우리 이제 복잡계 관점에서 보자는 건데, 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살펴보는 게 좋을지 좀, 그러니까 이 하이킹 얘기는 좀 복잡계로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앞에서 그 제약이론은 이게 종속성이랑 그 통계적 변동성 뭐 이런 거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랑 비슷하게 이제 복잡성 과학에서도 그런 어떤 그 사안을 보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키워드는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3가지 정도인데, 한 가지는 어떤 상호작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먹임 고리라고 해서 피드백 루프가 있고, 세 번째는 비선형성. 3가지 정도의 특징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뭔가 서로 이제 여러 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복잡성 과학에서는 이제 그런 그 상호작용을 하는 개체들을 이제 에이전트라고 해서 행위자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행위자들이 서로 어떻게 뭔가 좀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떻게 뭔가 좀 영향력을 주고받는지 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하이킹 사례는 또 그 제약 이론에서는 그 종속적 관계라고 이제 봤잖아요. 그런 지점이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종속적 관계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피드백 루프라고 해서 대목인 고리인데, 대목인 고리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에이전트 간의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데, 내가 줬던 영향이 다시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뭔가 내가 앞사람을 밀면은 그 앞사람이 다시 나를 밀고, 내가 좀 밀리면 다시 앞사람 밀고, 막 이런 게 계속 주고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하이킹에서는 그런 지점이 이게 뭔가 종속적 관계라는 게 그런 걸 주고받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 측면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종속적 관계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어떤 인터랙션을 하게끔 하는 이런 관계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좋긴 한데, 이제 그런 서로 영향력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지 관점에서 한번 볼 수도 있고, 이제 복잡성 과학은 세 번째는 이제 비선형성을 보이느냐인데, 이제
그런 부분, 이거는 뭐냐면, 약간 아까 통계적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점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통계적 변동성은 이제 약간 사람들의 속도가 랜덤하게 변하는 약간 그런 측면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복잡한 조직, 뭐 시스템은 이제 대체로 이제 변동성이 이제 선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변한다든가 뭐 이런 특징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이제 대원과 대원 사이의 거리가 선형적으로 변하면 뭐 1m 뭐 10분당 1m씩 떨어져서 50분이 지나면은 5m가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고,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거든. 비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건 10분 10분 지날 때마다 2배씩 거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맨 처음에는 1m, 그 다음에 2m, 그 다음에 4m, 그 다음에 8m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집단 전체의 속도를 봤을 때도 집단 전체가 뭐 처음에는 뭐 시간당 2마일이었다가 다음에는 시간당 4마일 했다가 시간당 뭐 8마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비선적인 변화인 거고,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걸 이제 선형적 변화라고 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이킹 집단이 어떤 역동을 이제 복잡성 강을 이제 보는 거죠. 네. 그 제약 이론을 이제 복잡계 특징, 그 아까 상호작용하고 피드백 루프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 보는 것도 재밌네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또 보는 관점에서는 그 복잡계 이론에서 그러니까 좀 꼭 비교를 하는 관점의 비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환원주의하고 전일주의를 좀 많이 비교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원주의라는 거는 결국 이제 전체를 나눠서 이제 부분으로 나눠서 전체를 설명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과학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통념 같은 건데, 복잡성 과학은 전체를 이제 부분의 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관점으로서 이제 전일주의 홀리즘을 얘기를 해서, 저는 이 하이킹 얘기도 그 아이들이 손을 잡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도록 허비의 짐을 나눠 가지게 하는, 최적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도 이제 전 홀리즘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약이론을 그 복잡계적 관점으로 볼 때 홀리즘, 전체로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좀 합니다. 이제 승범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환원주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해당하는 허비라는 친구만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은 전체 행렬의 속도에 이제 제약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보통 이제 일반적인 조직에서도 동일한 접근법을 많이 이제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손쉽기도 하고. 음, 근데 만약에 허비에 해당되는 그런 제약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사실 또 다른 제약이 생겨요. 예상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부분 최적화를 하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는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종속적 사건과 통계적 변동이라는 두 관점으로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하고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약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약을 오히려 이용해서 상황을 개선하는, 상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전체 최적화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지향하는 이제 목표와 연결된 변화를 이제 우리가 추구를 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포인트를 찝어주신 것 같아요. 전체 목표와 연결된 변화 추구해야 된다. 재영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더 약간 거시적인 얘기 하고 싶은데, 음흠. 이제 좀 균형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 이제 승범님이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통념이라고 했잖아요. 환원주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그러니까 환원주의적인 측면 접근 방법, 그러니까 어떤 일의 원인을 개별 개체에서 찾는 뭐 그런 접근 방법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잡성 과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제약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전체를 보고 관계를 보고 뭐 상호작용을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별적으로 보는 게 꼭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사고나 어떤 그 생각들이 다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잘 못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넓게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하이킹 사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플한 사례여서 그냥 합의만 교체해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환원주의적 사고도 이렇게 나쁘진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문제가 복잡해지면은 한 명을 교체한다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니까 아마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느끼겠지만은 어떤 문제라고 느낀 그 한 부분만 제거하거나 교체한다고 이제 문제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이제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전체를 보는 관점, 그러니까 뭐 복잡성 과학의 관점, 뭐 제약 이론의 관점 이런 거를 같이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우선은 덕골의 하이킹 얘기를 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복잡계 관점으로 살펴봤는데요.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계의 특징, 뭐 피드백 루프나 저희가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케일 얘기도 잠깐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홀리즘, 전체주의적으로 보면서 이제 단순한 어떻게 보면 하이킹에는 단순한 얘기였지만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물론 이게 단순한 예여서 그 복잡한 문제로 이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 재영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조금만 더 복잡해지면 이제 그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해진 관점을 보는 게 좀 유효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우선 여기까지 얘기를 좀 나누고 또 다음에는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